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최준 교수입니다. 투자 의사결정, 자본 조달, 배당, 위험 관리. 자, 이렇게 네 가지 중요한 의사결정이 있는데요. 과연 기업의 흥망을 좌우하는 재무 의사결정은 무엇일까요? 자본 조달일까요? 자본을 잘 조달해야지 기업이 흥망이 결정이 날까요? 배당일까요? 아니면 미래 현금을 관리하는 위험 관리일까요? 제가 기업 경영사를 봤을 때 기업의 흥망을 좌우하는 결국에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은 저는 투자 의사결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번 강의를 통해서 기업이 어떤 투자 의사결정 방법을 사용해야 올바른 투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금호그룹이나 웅진그룹은 왜 망했을까요? 웅진그룹이나 금호그룹은 당시 사세를 확장하려고 하는 노력도 좋았고 성장에 대한 비전도 강하게 갖고 있는 그러한 그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룹들을 망하게 한 의사결정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결국 기업을 흥하게 하고 망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은 투자 의사결정입니다. 따라서 올바른 방법으로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기업의 흥망을 좌우하는 투자 의사결정을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항이 고려돼야 될까요? 이는 간단한 예를 통해서 보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초기에 마이너스 100억의 투자가 들어가고 1기에 50억 원이 나오고 2기에 70억 원이 나오는 그런 투자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투자를 평가할 때 그냥 마이너스 100 더하기 50 더하기 70 해서 20이 남는구나 이런 생각은 아마 아무도 안 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1기의 50과 2기의 70은 현재 100이라고 하는 그 화폐의 가치와 다르기 때문이죠. 즉, 화폐의 시간적 가치가 고려돼야 됩니다. 투자라고 하는 것은 항상 돈이 지금 들어가고 나오는 것은 미래에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런 화폐의 시간적 가치가 고려되어야지 올바른 투자 의사결정이 되겠죠. 본 예제를 물어봤을 때 우리는 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회사도 있고요. 또 다른 회사는 우리는 안 해 이렇게 얘기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50이라고 하는 게 미래의 50입니다. 정해져 있는 숫자가 아니죠. 따라서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50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 확률 반으로 55가 나오고 확률 반으로 45가 나와서 그래, 반반 하면은 50 이렇게 생각하는 회사가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회사는 확률 반으로 80이 나오고 확률 반으로 20이 나와서 반반으로 50 이렇게 생각하는 회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건 결국 뭘 뜻하는 걸까요? 결국은 이 두 회사가 이 프로젝트를 보는 위험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50이라고 생각해도 어떤 회사는 더 변동성이 크다고 생각하고 어떤 회사는 더 변동성이 작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재무에서 변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위험입니다. 따라서 투자 의사결정 방법은 반드시 투자 안에 위험을 고려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업의 목표는 무엇이었죠? 네, 기업의 목표는 기업 가치의 극대화입니다. 따라서 투자 의사결정 방법은 무엇에 근거를 두어야 되느냐? 바로 이 방법을 통해서 의사결정하는 것이 기업 가치를 높여주는지 아니면 얼마나 높이는지 여기에 대한 정보가 명확히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고려되는 투자 의사결정 방법을 배워볼 생각입니다. 투자 의사결정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방법은 예시를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자, 아래와 같은 이러한 현금 흐름을 제공하는 투자안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초기 투자액이 16만 5천 불입니다. 1년에 현금 흐름이 얼마가 발생하느냐? 6만 3,120이 발생하고 회계적인 순이익은 13,620이 발생합니다. 자, 2년 차에 7만 800, 회계적 순이익은 3,300, 3년 차에 9만 1,080, 회계적 순이익은 2만 9,100이 발생한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회사의 평균적인 장부 가치는 7만 2천이라고 하고 투자안에 대한 요구 수익률, 즉 여기서 요구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할인하는 할인율로 작동하게 됩니다. 투자안 결정 방법은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회수기간법과 회계적 이익률법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어떤 선정 조건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이 회수기간법과 회계적 이익률법은 여기서 다 자세히 다루지 않고 조금 더 중점을 두어서 다루고 싶은 내용은 순영가법과 내부 수익률법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순형가법이 있습니다. 순형가법은 영어로 얘기하면 Net Present Value Method, 즉 넷이 순이죠. Present Value, 현재 가치고. 그래서 순형가법이라고 하는 건데, 간단히 생각하면은 투자안으로부터 생겨나는 모든 현재 가치와 미래, 그런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구하는 겁니다. 자, 오늘 내가 100을 투자를 한다? 그럼 그건 현재 가치로 100이겠죠. 하지만 내년에 50이 나온다? 이거는 현재 가치로 50이 아닐 겁니다. 그거는 현재 가치로 훨씬 더 작겠죠. 왜? 올해의 50이 내년에 50보다는 훨씬 더 좋은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에 50은 올해로 가져오면 훨씬 더 작은 수치가 될 겁니다. 따라서 Net Present Value라고 하는 거는 모든 현금 흐름과 비용의 현재 가치를 구해서 걔를 더하고, 뭐 하나는 더해지고 하나는 빼지겠죠. 이게 0보다 커지면은 투자안을 채택하고 0보다 작으면은 투자안을 기각한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NPV, Net Present Value가 양이라고 하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비용이 있고 투자가 있고 미래 소득이, 뭔가 수익이 생기는데 걔를 현재 가치로 바꾸어서 계산을 해봤더니 플러스야. 자, 이건 결국 뭐가 되느냐? 바로 그 NPV만큼 기업 가치가 늘어나는 걸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업의 목표가 기업 가치의 극대화이므로 NPV는 그 투자안이 기업의 목표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 직접적인 척도를 제공해 줍니다. 예를 들면 NPV A가 100억이고 NPV B가 50억이다. 그럼 둘 중에 뭘 해야 되느냐? 100억. 왜 100억을 해야 되느냐? 100억을 할 때 기업 가치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따라서 이러한 순형가법은 기업의 투자 의사결정 방법에 있어서 아주 근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형가를 계산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간단히 어떤 수학적인 포뮬라죠. 공식을 통해서 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기간이 1년, 2년, 3년 이렇게 간단하면 비교적 쉽지만 여러분 투자안이 때로는 10년, 20년을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럴 적에는 뭘 사용하는 게 좋으냐? 계산기나 뭐 엑셀 같은 거를 쓰면 좋은데 요즘은 모든 컴퓨터에 엑셀이 있으니까 엑셀을 써서 이것을 계산하면 훨씬 더 간편하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그냥 말씀을 드린다면은 펑션으로서는 뭐 NPV 펑션이라든지 PV 펑션, 즉 Present Value 펑션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걸 통해서 NPV를 계산하고 NPV가 양인 경우에는 이 투자안을 채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IRR이 있습니다. IRR은 NPV와 대를 이룬다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오늘 100원을 투자했는데 내년에 120원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투자안의 수익률을 과연 몇 %라고 하겠습니까? 20%겠죠? 당연히 그건 여러분들 쉽게 계산해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어느 순간이 문제가 되느냐? 오늘 100원을 투자했는데 내년에 50원이 나오고 후년에 70원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는 이거 계산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즉, 이 투자안의 수익률을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자, 그럴 적에는 수익률로 보실 필요가 없고 할인율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IRR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 투자안 자체의 수익률과 동시에 이 식을 이렇게 써보면, 수식을 써보면은 결국에는 NPV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 됩니다. 즉, 100, 그 다음에 50 나누기 1 더하기 뭐 미지수를 넣겠죠. R의 1승 더하기 뭐 70 나누기 1 더하기 R의 2승. 이런 식으로 해서 그 R을 구해내는 거죠. R을 구한 다음에 R을 갖고서 결국은 비교하는 대상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 R을 비교하는 대상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허들 레이트라고 부릅니다. 즉, R이 이 허들 레이트보다 크면은 투자를 하게 되고요. R이 허들 레이트보다 작으면은 이제 기각을 하는 그런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따른 계산 방법 역시 엑셀에 있습니다. 이 IRR이라고 하는 펑션이 있고 이 펑션을 사용해 갖고서 우리가 쉽게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IRR 계산했습니다. 16.13%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허들 레이트가 필요하죠. 자, 그 허들 레이트가 12%입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 투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회수기간법, 회계적 이익률법, 그다음에 NPV, IRR 이렇게 4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이 중요한 이 2가지 방법, NPV와 IRR에 대해서는 한번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 현실에서 지나치게 IRR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왜 IRR을 써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좀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서요. NPV와 IRR을 보시면은 대부분의 회사에 가서 물어봅니다. 왜 IRR을 쓰세요? IRR을 쓰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대부분의 회사들이 뭐라고 답을 하는 경우가 많으냐? 교수님, NPV를 쓰기 위해서는요, 그 투자안에 미래 현금 흐름을 할인하는 할인율이 필요한데요. 그걸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는 IRR을 씁니다. 이런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말은 이 NPV와 IRR을 대충 알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업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둘째, 모든 걸 다 아는 사람. 셋째, 대충 아는 사람. 기업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 바로 대충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고 그냥 일을 하거든요. 왜 IRR이 NPV의 할인율을 구하기 힘들어서 NPV의 할인율을 안 구해도 되는 방법인 IRR이 더 좋다고 얘기하는 말이 왜 틀리느냐?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안을 생각하고 거기서 수익률을 구했어요. 그럼 얘가 뭐보다 높으면 우리는 하고 싶을까요? 그래. 이 정도 위험을 떠안는 투자안이라면 내가 마땅히 on average로 평균적으로 벌 수 있는 수익률보다 높으면 이거 하자.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평균적으로 벌 수 있는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결국은 뭐가 되느냐? 바로 우리가 그렇게 구하기 어렵다고 생각한 NPV의 할인율입니다. NPV의 할인율이라는 결국 뭐냐? 그 위험을 고려할 때 내가 마땅히 벌어야 되는 수익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할인율 구하기 힘들어서 NPV 못 쓰고 IRR 쓴다고 하는 사람들은 완벽하게 틀린 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IRR을 쓰려고 해도 뭐를 구해야 된다? NPV의 할인율을 구해야 된다. 또 여러 가지 이 문제들이 있습니다. IRR은 한 개가 나오질 않습니다. 어떤 경우 여러 개가 나와버려요. 예를 들면 투자를 1년에 첫 해년에 9만 불을 투자를 합니다. 1년 뒤에 즉 이어 1에 13만 2천 불이 나오고 2년 차에 10만 불이 나옵니다. 근데 3년 차가 됐는데 어떻게 되느냐? 15만 불을 다시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투자안이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면 광산 어떻습니까? 첫 해에 굴을 파죠. 광물을 캐서 팝니다. 돈이 생겨요. 맨 마지막 해 뭐 해야 됩니까? 환경 복원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IRR이 2개가 나옵니다. 2개가 나오면은 과연 어느 놈이 진짜 IRR이야?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NPV는 정확하게 나옵니다. 예를 들면 요구 수익률 또는 할인율, 즉 NPV하고 할인율을 15%다. 그럼 정확하게 이거는 얼마다? 이게 탁 나온다. 또 IRR의 또 다른 단점이 무엇이느냐? 아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첫 해에 아예 돈을 받고 하는 투자가 있습니다. 성금 받고 하는 그런 투자안들이죠. 그 다음에 1년 차에 마이너스 200, 즉 투자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년도에 돈을 이제 받게 됩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어떤 식의 그래프가 나오느냐? 저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 가로축은 결국은 뭐냐면은 이 할인율이고 세로축은 결국은 뭐가 되냐면은 요 NPV가 되는데 IRR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뭐다? NPV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NPV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 있나요? 없죠. 여기는 그냥 그 곡선이 위를 그냥 쑥 지나갑니다. X축을 만나질 않아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 이런 경우에는 IRR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IRR의 또 단점은 둘 중에 하나 하세요 이런 거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뭐 베이징에 공장을 지을지 상해에 공장을 지을지 샹하이에, 그럼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거든요. 그럼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NPV 룰 갖고 한다 그러면은 더 높은 NPV를 주는 투자안을 택할 겁니다. IRR 갖고 한다 그러면은 더 높은 IRR을 갖는 투자안을 택하겠죠. 자, 한번 예를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프로젝트가 2개가 있어요. 초기 투자가 프로젝트 A는 100이고 초기 투자가 프로젝트 B는 50입니다. NPV는 프로젝트 A가 10.1, 프로젝트 B가 10. IRR은 프로젝트 A가 12%, 프로젝트 B가 21%. 두 투자안의 요구 수익률은 뭐 10%. 뭐 투자 기간은 뭐 1년 언제든 괜찮습니다. 둘 중에 어느 거 하는 게 맞을까요? 이 질문을 던지면은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은 어떤 걸 택하려고 한다? 프로젝트 B 하자고 합니다. 왜? 초기 투자액이 반밖에 안 돼요. 거기에 NPV는 1,0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요. IRR은 거의 2배 차이 나요. 그래서 B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왜? A 하면은 기업의 가치가 얼마만큼 높아지죠? 10.1억. B 하면 얼마만큼 높아지죠? 10억. A 하는 게 맞습니다. 조금 더 변화를 줘볼까요? 자, B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50억이 남았죠? 그러면은 뭐 2%짜리 금리를 갖는 예금에 넣읍시다. 자, 그럼 1년 뒤가 되면은 이자가 얼마가 나오죠? 50억에 2%니까 1억이 발생할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은 그 1억 발생한 거 플러스 10억 하면 11억이고 프로젝트 A는 10.1억인데 그럼 B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여러분, 예금을 넣는 행위도 결국은 뭐죠? 일종의 투자죠. 그럼 그 투자의 NPV를 구해볼까요? 마이너스 50 더하기 1년 뒤에 50억 더하기 이자 1억. 그럼 51억이죠. 나누기. 그걸 현재 가치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럼 1 더하기 몇 %입니까? 여기서 2%죠? 왜? 은행에 넣는 행위, 그 정도의 위험을 떠안았을 때 내가 마땅히 받을 수 있는 나의 수익이 얼마다? 2% 아닙니까? 그럼 이거 계산해서 구하면 얼마 나오죠? 마이너스 50 더하기 51 나누기 1 더하기 0.02의 1승. 얼마? 0입니다. 또 가끔 그러세요? 그거 예금하니까 그렇잖아요. 주식 투자하면 더 좋은데? 오케이, 주식 투자 해볼까요? 마이너스 50억 더하기 기대 수익률 10%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1년 뒤가 55억이 돼 있겠죠. 나누기 대신 여기는 할인율을 뭘로 해야 됩니까? 1 더하기 0.1의 1승. 즉 이거 이퀄 0입니다. 즉 일반 기업이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행위의 NPV는 뭐다? 0입니다. 따라서 지금 프로젝트 B와 금융상품에 넣는 행위를 해봐야 결국 NPV는 10억이고 프로젝트 A를 했을 때는 10.1억이기 때문에 뭘 하는 게 맞다? 프로젝트 A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럼 자산운용사들은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행위만 하는데 어떻게 그런 애들은 NPV가 플러스가 됩니까? 왜 삼성전자가 하는 금융상품 투자는 NPV가 0이고 삼성자산운용이 하는 금융상품 투자는 NPV가 플러스가 되죠? 여러분, 그게 바로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님께서 얘기하셨던 업의 본질입니다. 삼성전자의 업의 본질은 뭐죠? 네, 반도체, 휴대폰, 가전입니다. 금융상품 투자가 아니라고요. 삼성자산운용의 업의 본질은 뭐죠? 네,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행위잖아요. 따라서 그 업의 본질이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 뭘 하는 거다? 네, 뭔가 특별한 능력을 발휘해서 평균적인 수익률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만들어내야 비로소 NPV는 뭐가 된다? 플러스가 됩니다. 여러분들 NPV를 플러스로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라는 걸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가 5천억을 투자해서 플러스 NPV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하겠다. 이 얘기는 결국 뭐냐? 현대차가 그 돈을 갖고서 일반적인 자동차 산업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수익률, 주식 투자의 수익률보다 어떻게 돼야 된다? 더 높은 수익을 자기 공장에서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게 쉬울까요? 그만큼 NPV는 플러스로 만들기가 실은 어려운 일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회사에서 NPV가 플러스가 나오는 게 눈에 팍팍팍 보인다. 그럼 뭔가 오히려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게 더 맞습니다. 마지막 NPV IRR에 있어서 IRR의 단점 중에 하나는 무엇이 있느냐? 재투자 수익률이 있습니다. 여러분, 재투자라는 결국 뭐냐? 1년치에 예를 들면 마이너스 100억을 넣고 50억이 있고 70억이 있다. 그럼 50억을 다시 투자를 하는 게 이게 재투자인데 IRR은 이 50억을 뭘로 재투자한다고 보느냐? 바로 IRR로 재투자를 한다고 봅니다. 순영가법은 즉 NPV는 뭘로 재투자를 한다고 보느냐? 바로 할인율로 재투자를 한다고 봅니다.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할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IRR이 12.3%고 할인율이 10%입니다. 그래야지 IRR이 할인율, 즉 허들레이트보다 크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이 프로젝트를 뭐라고 생각하시면 좋으냐? 유전개발 프로젝트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럼 유전개발 프로젝트에 마이너스 100억을 넣어서 처음에 유정을 팝니다. 파이프를 꽂은 거예요. 첫 해가 됐어. 그래서 50억 원어치 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꼽아야 됩니다. 자, 이럴 때 IRR은 뭘 뜻하는 거냐? 바로 그 첫 해 고놈에서 나오는 수익률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유전 개발 사업을 할 때 첫 해 어디다가 파이프를 꽂겠습니까? 제일 좋은 자리에 꽂겠죠. 바로 고놈의 수익률이 얼마다? 바로 12.3%입니다. 둘째 해가 됐어요? 다시 꼽을 거예요. 그렇게 좋은 자리가 또 있을까요? 예, 없겠죠. 하지만 NPV의 할인율은 뭐라고 그랬죠? 위험을 고려한 수익률입니다. 그래, 첫 해너 유전 사업하니? 그래, 그 위험을 고려하면 10% 발할 수 있지. 너 둘째 해도 유전 사업하니? 그래, 위험을 고려하면 10% 발할 수 있지. 그래서 IRR의 단점 중에 가장 크게 부각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재투자 수익률이 너무 낙관적이라는 겁니다. 결국에 4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4가지 방법을 다 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가장 일반적인 지표로서는 NPV IRR을 합니다. 그리고 회수기간법, 즉 얼마 만에 투자액을 뽑느냐, 이거를 보조지표로 활용하게 되죠. 결국 NPV로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수익률이 근데 몇 %예요? 이걸 물어봅니다. 그럼 뭘로 답을 하신다? IRR로 답을 하십시오. 단 거기에 한마디는 더 붙이셔야 됩니다. 뭘 붙이셔야 되느냐? 근데 IRR은요, 재투자 수익률이 굉장히 낙관적인 수익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IRR은 내가 지금 추정하는 수익률 중에 어떻다고 생각하면 좋겠다? 상한에 가까워. 이게 굉장히 낙관적인 수익률이야. 요 말까지 붙이시면은 최고입니다. 물론 아까부터 계속 얘기가 됐던 불확실한 변수가 있었죠. 뭐 할인율, 그거 어떡할 겁니까? 잘 모르잖아요. 정확하게 구하기 힘들잖아요. 이럴 적엔 어떻게 한다? 네, 민감도 분석을 행하시면 됩니다.